네, 잠시 뒤 10시 10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법원에서 열립니다. 자,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신분으로는 처음입니다. 김건희 씨는 오늘 신문에 직접 참석한다는 계획인데 특검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어떤 점이 주요 쟁점이 될지 장윤미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건희 씨도 직접 그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참석해서 직접 의견까지 표명을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보통 영장실질 단계에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하지 않는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불출석을 선택으로 하기도 하는데 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을 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 말인즉슨 출석해서 끝까지 이 구속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본인 항변을 할 의지 그리고 그럴 생각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석을 한 이후에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 3가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특검에서 견지했던 그 진술을 일관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특검 측에서는 의견서도 상당히 많이 쓴 부분이 아마 증거로 많이 취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법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확보된 물증, 진술, 그런 포렌식의 결과물과 김건희 씨의 이런 진술의 간극이 크다라고 예. 생각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불구속을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하고 재판을 받게 하면 계속해서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좀 열려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김건희 씨가 오늘 법원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한다면, 의견 표명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그 판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반적으로요. 영장실질심사 들어가면 변호사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판사님이 쭉 이야기를 듣다가 뭐 궁금하거나 아니면 당사자밖에 알 수 없다.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그 피의자한테 질문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의자 본인이 뭐 이렇게 자세하게 먼저 나서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는 변호사가 이야기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판사님이 뭐 더 할 말 있느냐 그럴 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 그 김건희 여사도 그냥 그 변호사한테 대부분 맡기는 것이 그게 더 바람직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네. 김건희 씨는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오면서 포토라인을 지나게 될 네. 텐데 지난번 특검의 소환 조사 때도 포토라인 앞에서 짧은 한마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발언이 있을까요? 발언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특검의 소환 때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한껏 몸을 낮추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진술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전략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좀 분석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니까요. 뇌물죄의 주체도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니까요. 이런 식의 포석을 해서 이를테면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도 명태균, 김영선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정치 브로커가 나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왜 나한테 연락을 하냐. 대통령실을 통해서 끊어냈다라는 취지로 항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공적 지혜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건데 대단히 고르고 골라서 딱 문장을 만들어 왔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뭔가 본인에게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의견 표명이 포토라인에서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장 변호사님 생각과 반대로 예. 별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좀 전에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의도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논란이 굉장히 증폭됐잖아요. 본인이 생각과 다르게 온갖 방송, 심지어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이야기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변호사라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조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 해석의 부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네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본다면 네네. 이 그 용어를 선택에 대해서 이게 어떤 효과를 그 생각한 걸까요? 그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 원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예. 뭐 정치자금법 위반, 뭐 뇌물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려면 김건희 여사가 정치인이 돼야 되고 예. 뇌물죄가 되려면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 공무원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오히려 반대 역효과가 더 크지 않았나.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굳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이번에도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예. 지금 특검의 구속 의견서는 800종이 넘는 분량으로 알려졌고요. 네. 반대로 구속영장 청구서는 20쪽 분량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청구서는 좀 짧고 의견서가 네. 긴 거 어떤 전략일까요? 청구서는 의견서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의견 개진을 그러면 영장이 발부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 그러니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범죄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와 관련해서 좀 컴팩트한 입장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견서는 상당히 길죠. 왜냐하면 청구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 100쪽이 넘나 해서 왜 이렇게 분량이 차이가 나느냐라는 언론의 전망도 있었지만 의견서가 거의 1000쪽에 육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는 아마 증거 사진, 녹취, 그리고 진술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양이 좀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를테면 김건희 씨는 많은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요. 본인이 뇌물성으로 그리고 어떤 대가성으로 받았다는 여러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 건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뭐 샤넬 목걸이를 받았다.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그라프 목걸이를 받고 천수삼을 받았다. 그런 여러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줬다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줬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실물과 관련해서 샤넬 코리아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고 그러면 관련자들의 어떤 진술들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다 줄글로 풀어 쓰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 녹취로 이렇게 담기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쪽수도 늘게 되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친 거 아니냐 청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런 자신감 그러니까 영장 발부의 자신감을 특검이 이런 증거를 통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담아서 많은 분량을 제출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좀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서는요 예. 결론이고요. 그다음 이제 의견서가 이런저런 이유인데 원래 일 잘하는 사람들은 글을 짧게 써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오히려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그라프 목걸이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예. 샤넬 뭐 백하고 구두도 지금 찾지 못했고 심지어 반클리프 목걸이는 찾았는데 모조품이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물이 있었다라고 하면 800페이지 필요 없고요. 100페이지 이내로도 충분히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그럼 특검한테 엄청난 파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검도 굉장히 부담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은 16개 김건희 특검이 갖고 있는 혐의 중에서 3개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하는데 먼저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지난 특검 소환 때 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서울대 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여서 주식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전혀 거기에 관여가 없다 이렇게 해명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법원에서 오늘은 받아들여질까요? 그런 해명은 해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법리적으로 따져야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지금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이전까지는 지난번 검찰까지는 방조범 아니겠느냐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거의 주포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얻은 수익이 8억 1천만 원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만큼 자신을 갖게 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전에 검찰이 찾지 못했던 녹음 파일을 특검이 찾아냈습니다.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포가 이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이 씨가 16억 계좌를 위탁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손실 보전금으로 4,7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전에는 그 4,700만 원이 손실 보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포의 진술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고 이 부분을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 발부에 중요한 그게 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세 네. 차익을 8억 1천만 원 넘게 이제 산정을 했는데 예. 이게 실질적으로 8억 1천만 원이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그 계산으로만 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다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여쭤보자면 네. 지난 김건희 씨 소환 때는 서울대
대학원 다니고 있어서 주가에 관여할 수가 없었다라는 맞습니다. 의의를 댔는데 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이후에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옛날 그 이유를 해명으로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이유조차 사실 납득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서울대 경영 전문 석사 과정이잖아요. 이게 주말반이었습니다. 정말 일반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처럼 막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예. 집사라고 일컬어지는 김예성 씨가 과제를 대신해줬다는 그 동문들, 동기들의 진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짚어주신 대로 더 명징한 증거가 있죠.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계좌 관리 위탁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요. 예. 아니요, 전혀 다른 증거가 나왔습니다. 중앙지검에서는 몇 년을 수사해도 확보하지 못했지만 몇 달 만에 서울고검에서 재기 수사 결정을 한 다음에 미래에셋과 김건희 씨가 같이 이 통화를 한. 왜냐하면 이런 위탁을 받은 사람들은 녹음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 3년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일당들을 지칭하면서요. 거기서 내 이 이익 중에 40%를 달라고 한다. 40%를 누가 줍니까? 이 계좌 위탁하고 이러면 한 1%도 안 주는 건데 뭔가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주식 계좌를 맡겼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위탁 사실을 몰랐다고 잡아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그런 육성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한 2억 7천인가 저쪽에 줘야 돼. 그 당일, 그 말을 한 당일 수표로 2억 7천만 원을 인출합니다. 예. 그 수표 추적하는 것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은 꼬리표가 없지만 수표는 추적이 용이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이 증거를 확보한 것을 보이고 그런 부분을 거짓말로 지어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공부하느라고 바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겠구나. 이 당권으로 도이치모터스만 봐도 예. 그렇게 좀 법원으로서는 좀 혐의의 확증을 가져가게끔 김건희 씨가 좀 진술을 할 측면도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네. 특검의 영장 청구서에는 공천 개입 의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공천받도록 관여를 했다는 부분인데 김 씨는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심사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이 작용할까요? 글쎄요, 구체적으로 보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초까지 그러니까 공포용으로는 36번, 그다음에 비공포용으로는 22번에 거쳐가지고 여론조사 받았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특검은 한 2억 7천만 원 정도 상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이익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도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그 반박 사유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명태균 씨 아니겠습니까? 예. 명태균 씨가 온갖 불리한 진술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부분은 피해가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피해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해 네.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크게 두 가지 항변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서 딱 잘라냈고 나 관여한 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특검 발족하기 전에 김건희 씨의 육성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천 발표 바로 전날이에요. 김영선으로 마침표가 찍히기 전에 당선인에게 미르라고 해놨으니까 걱정 마세요. 여기서 미르라고는 김영선을 미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의를 하는데 이른바 윤핵관들, 윤한홍 의원 등은 자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선을 최선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재보궐이었는데 국민의힘 깃발만 걸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유력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김건희 씨 통화에서 끝났나요? 아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통화를 합니다. 명태균 씨한테. 다 김영선으로 정리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예요. 그때 명태균 씨가 뭐라고 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 은혜 잊지 않겠다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공천과 관련해서 부탁한 사람한테 다 마무리됐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합니까? 그렇지 않죠. 육성조차 지금 본인이 아니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또 여론조사 몇 차례 받았습니까? 부인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갖다 줬으니까. 그게 58번이라는 겁니다. 정치자금법은 돈만 받는다고 법 위반이 아닙니다. 돈에 상당하는 금품, 여기에는 여론조사도 있어요. 이걸 금전으로 환산하면 3억 정도가 되니까요. 돈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로 공천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왜 이렇게 많이 받았냐. 계속 받았거든요. 심지어 언론 공표용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 여론조사
기관인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사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수사기관은커녕 법원 이 부분을 언론사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겠구나. 이거는 면죄부를 줘야겠다. 사람이 착오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김건희 씨는 지금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겠죠. 예. 오늘 특검에서 영장 청구의 사유 중에 3개 중에 이제 하나는 또 이것도 있습니다.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명품을 전달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백, 그리고 백을 또 바꾼 신발 등등이 있는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언급한 것처럼 이거는 특검에서 실물을 찾지 못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영장 청구서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건 네.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글쎄 실물을 찾지는 못했지만 예. 하지만은 일단은 그 윤 본부장, 예, 통일교 그렇겠죠. 본부장, 그다음에 이제 건진, 예. 그다음에 심지어 그 김건희 여사 도와주고 있는 행정관까지 예. 일단은 그런 사람들의 진술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모 같은 것도 그 윤 본부장의 와이프가 아내가 무슨 예. 재정국장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메모 같은 것도 발견이 됐고 제일 결정적인 것은 샤넬 같은 데에서 영수증 같은 게 나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물을 찾았다고 하면은 더 이제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정도 진술과 그다음에 이제 물증 그다음에 사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공천 개입 명태균 씨 그다음에 이번에 그 통일교 네. 건진법사 관계에서 그 뇌물로 준 거 네. 아니냐는 의혹 이 3개가 다 중한 판단이고 이게 어느 정도 입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 3개를 먼저 제시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미 공범들 처벌을 받았고 공범들과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육성과 추가 증거가 나왔습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한 범죄의 상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명태균 씨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본인의 육성이 나왔어요. 미르라고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범죄가 이 부분이 완전한 입증이 아닙니다. 재판 과정이 아니잖아요. 예. 하루 만에 봐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범죄가 규명이 된 것 같은데라는 심증만 형성돼도 이거는 범죄의 상당성이라는 요건은 해당을 하는 겁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건진을 통해서 통일교로부터 6천만 원이 넘는 목걸이 그리고 샤넬 가방 2개 이거는 나중에 가방 3개와 신발 하나로 바꿔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천수삼 이런 부분은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 이렇게 로비를 하겠다. 내가 공무원의 임무에 해당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관여할 수 있으니까 내가 뒤를 봐주겠다. 편의를 봐주겠다라고 하는 게 알선수재입니다. 특가법상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돈을 건네줬다는 이 금품을 전달책으로 업무를 받다는 건진 같은 경우 김건희 씨한테 물었습니다. 건진을 대통령 당선이 된 이후에 만난 적이 있느냐. 없다라고 잡아댔습니다.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에 가는 차량 통행 내역을 제시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여기에 고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이런 무슨 무속인이 직접 가서 출장으로 점을 봐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냅니다. 건진이라는 사람이 여사가 너무 다이아가 커서 놀라더라. 통일교 2인자한테 보냅니다. 이걸 거짓으로 보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돈이라면 중간에서 본인이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겠죠. 예. 목걸이 여성용입니다. 이 부분을 건진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그냥 가지려고 배달 사고를 냈다. 그래 보이지 않아요. 배달 사고 냈는데 이렇게 큰 목걸이를 줘서 여사가 좋아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다. 이거는 아마 정확하게는 진실은 간단합니다. 예. 받아서 왜냐하면 통일교가 현안이 있었거든요.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로 그 편의를 안 봐줬습니까? 아니요. 윤석열 정부에서 봐줬습니다. 캄보디아 ODA 자금이 지난 역대 정부보다 2배로 떴거든요. 그리고 캄보디아 일정을 갔을 때도 여사만 이 배우자 세션에서 빠져서 본인의 개인 어떤 일정을 잡습니다. 대단히 수상쩍습니다. 그것만 했다고 죄가 되진 않죠. 예. 그런데 금품을 받고 이 연결고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양측의 입장은 계속해서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영장 청구서에 담긴 3가지 혐의 가운데 구속 영장 발부를 가를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3가지를 다 적시할 다요? 겁니다. 예.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하나만이라도 이거는 제가 충분하니까 나머지 판단을 유탈한다 이렇게 하진 않고 하나하나를 계략적으로도 법원은 이제 그 이유 설시를 하게 되는데요. 예. 가장 좀 큰 거는 일단 비난 가능성이 다 높습니다. 어느 주권자도 김건희 씨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어요. 주권자는 김건희 씨를 권력자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통령의 배우자였을 뿐인데 그 지위를 악용했죠. 남용한 걸 넘어서 굉장히 부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다 나쁩니다. 자본시장법은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개미 투자자들 굉장히 시장 흐름에 민감하시죠. 그것을 교란한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8억의 이익을 올리는 동안 검찰의 의견서에 따르면 최은순 씨와 그 김건희 모녀는 23억 원의 이득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 정치자금법, 민주주의의 꽃이 선 겁니다. 거기에 본인의 입맛대로 본인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이런 여론조사 과정을 갖다 주고 이런 사람들한테 공천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자체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알선수재는 어떻습니까? 본인의 지위를 악용해서 그리고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캄보디아의 편의를 봐주겠다. 여러 한학자 이 총재와 관련한 왜냐하면 도박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무마해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챙긴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명품 일색으로 챙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부인 안 할 도리가 없을 테지만 부인이 능사는 않을 겁니다. 예, 오늘 법원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까요? 글쎄요, 뭐 세 가지를 다 열심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만 인정이 돼도 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뭐 두 개는 판사가 봤을 때 이건 혐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소명이 그렇게 생각해도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이거는 인정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하면 발부가 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실무적으로는요 영장 발부할 때 판사님들이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사안이니까.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이유를 자세하게는 설시 안 할 거고요. 예.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구속의 필요성만 인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건 판사가 얼마나 그 성실하게 영장에 대해서 쓸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범죄 혐의보다 이런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네. 그러니까 혐의가 인정이 돼도 뭐 거주가 불분명한 것도 아니고 도망갈 염려도 없고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원래 불구속 재판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는 그 영장 담당 판사는 과연 김건희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라면 어떤 그 말맞추기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떤 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김건희 씨가 구속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동안에 조금 바뀌긴 했는데 실무적으로는요. 그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면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인정을 했다 하면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난 죄 안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객관적인 사정들을 갖다 쭉 봤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판사가 그냥 재량으로 판단하는 건데 예. 오늘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지금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돼 있다. 네네. 근데 부부는 거의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 게 뭐 관례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관례는 사실은 없고요. 예. 그냥 그 관례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거고 네네. 부부가 같이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도 저는 본 적도 있습니다. 예. 본 적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조금 너무 가혹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그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판사가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항이긴 하지만 예. 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불문율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은 되겠지만 뭐 적절하게 본인이 알아서 판사님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편의 구속 여부는 뭐 이번 사안에서는 상관이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보통은 이제 법에도 눈물이 있다 해서 부부 예. 동시 구속을 좀 자제하는 좀 관행이 있었던 건 맞죠. 이를테면 사기죄를 같이 저질러요, 네. 부부가. 그런데 이제 양육해야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들어가면 생계는 완전히 그 가정이 파탄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가담 정도가 유사해도 한 명만 구속하는 이 정도인데 지금 양태가 다른 거죠. 말씀 주신 예. 대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훨씬 이전
이전의 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보면 이런 건진을 통해서 샤넬 가방을 받고 이런 목걸이를 받고 이런 거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까지 경유해서 넘어가고 있지는 않아요. 본인이 다 받고 그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이고 있죠. 물론 수사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예. 그러면 별도의 완전히 좀 상이한 피해자 지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범죄 하나하나가 굉장히 권력을 향유했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구속의 필요성 또한 상당히 큰 거죠.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물론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상황이지라는 걸 지워버리진 않겠습니다만 네. 그것을 하나의 주된 사인으로 해서 그러면 배우자의 구속 가능성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되겠다. 이 사건의 경위는 그래 보이진 않는다는 게 좀 초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김건희 씨 측은 계속해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밝혀왔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때 어떤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해서 대단히 고령일 때 이럴 때는 적시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몸도 만약에 신체적인 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정말 중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구속수감이 되면 정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 라고 객관적으로 추정되면 고려해 볼 만하겠습니다만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예. 최근에도 병원을 여러 차례 갔죠. 지금까지 특검 수사도 굉장히 많이 미뤄왔습니다. 검찰이 불렀을 땐 특검이 조만간 부를 텐데 왜 나를 부르냐. 그리고 그 이후에 부르니까 대선이니까 못 나가겠다. 정말 정작 특검이 부르니까 아파서 입원을 합니다.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수사기관으로서 상당히 높고 최근에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위중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정말 건강이 좋지 않으면 진단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그것조차 구속의 갈림길에서 크게 주요한 정도의 중병이 아닌 이상 이 많은 참작이 되지 않는데 지금 아프다는 이유로 구속이 불구속으로 바뀌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피해자들은 구속할 수 없을 겁니다. 예. 김건희 씨 측이 주장하는 이 건강상의 문제, 법원이 오늘 영장 심사를 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뭐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단은 법적 요건에 건강 관련돼 가지고는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수감 생활하는 게 부적절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구치소 내에도 의료 시설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면 외부 의료 기관에 가가지고 거기 입원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그냥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리적인 판단 해가지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 같고요. 예.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도저히 수감 생활 못하겠다. 그러면 구치소장이 결정해가지고 외부 의료기관에 이제 입원하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정 변호사님은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성을 보세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전 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는데 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네. 그러면 얼마 동안 구속 기간이 되는 거죠? 일단은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구속됐으니까 이제 구속 기소가 되는데 그런데 구속 기간 한 20일 정도까지는 이제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이 있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는 거고요. 네.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이제 기소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빠듯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한 게 조금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예. 그러느냐. 김건희 특검을 보면 수사 대상이 13가지예요. 예. 거기에다가 뭐 관련된 사건까지 합치면 16개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지금 수사가 더 돼야 되느냐. 양평고속도로, 예. 공흥지구, 관저이전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구속된 다음에 이런 부분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특검법에서 김건희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 가지 혐의만 가지고 기소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건 좀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그렇죠. 그 영장이 발부가 만약에 네.
발부에 대해서는 가능성 높게 보시는 거죠? 저는 거의 100%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100% 정도로요? 예. 이유는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일단 그런 거짓말을 건가요? 너무 많이 했다라는 게 명징한 증거로 드러나고 있고 이게 예. 간극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하면은 증거인멸의 가능성 매우 농후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영장 발부가 오늘 안 된다면 네네. 특검에 대해서는 치명적인가요? 특검 입장에서는 뭐 치명적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예. 근데 또 비난은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이 굉장히 무리한 행동을 많이 했던 게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2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구속영장까지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예. 특검이 무리한 걸 넘어서서 무능한 특검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오늘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기각이 됐다고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네네. 한 번 기각이 돼도 보완해가지고 보완해서. 다시 청구하면 영장 발부되는 경우가 뭐 곽상도 전 의원, 예. 박영수 전 특검 이런 사람들 다 처음엔 영장이 기각됐다가 예. 나중에 발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영장 청구는 그 보강해서 계속 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오늘 영장 발부될 확률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측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김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좀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 그 예를 든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좀 현장 가서 구치소 가서 이른바 인치하는 그 과정이 무리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구인이 되지 못했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그 검찰 수사관들이 딱 와가지고 체포하겠다 반항하면 뭐 수갑 채우고 예. 포승줄 채우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가면 되는데 예. 그런데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관들 교도관들조차도 전직 대통령 더군다나 직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결국은 본인들 입장에서도 예. 내켜지지가 않는데 그런 상황을 위에 있는 특검보들이 아래에 있는 그 교도관들한테 그런 거 시키면서 뒷짐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았던 거고요. 예.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검 사무실로 끌고 올 필요도 없었단 말이죠. 굳이 일단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꼭 그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서에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 그럼 특검하고 특검보하고 검사들이 와가지고 서울 구치소에서 방문 조사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쇼를 갖다가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예. 이런 것들은 국민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이 부분 의견이 다르실 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특검이 뒷짐지고 있다는 표현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예. 법률적으로 특검이 직접 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위법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특검의 지휘를 받아서 구속수감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교도관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그 상황에서 뭐 유선상으로나 현장에 나갔을 때 이제 감독을 하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 때문에 많이 봐준 거죠.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는 옷을 벗었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오히려 이제 초래했을 때 굉장히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지가 된 부분이 있죠. 두 번째, 일간지 언론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했습니다. 일단 출정 대기소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2발로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의자에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전직 대통령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자채로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떼어내게 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막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팔 좀 나와달라고. 그래서 물리력으로 잡았던 부분을 놓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완강히 버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까지 부끄럽게 할 겁니까?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도 추악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그러면 여기서 중단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우리 가도 말 안 할 건데 왜 무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진술거부권 행사를 하면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가 작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부답한 그 상태로 그리고 특검이 준비한 그 질문지가 그대로 현출이 돼서 증거기록에 편철이 됩니다. 예. 지금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예 나가지조차 않으면 물을 수조차 없는데 어떻게 피의자 윤석열 신문조서가 기록으로 증거로 기능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고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게 수사했습니까? 이
이 홍준표 전 시장의 표현에 따르더라도 수영복 입은 상태에서 얼마나 많이 불렀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행태가 전례가 될 수도 없고 전범이 될 수도 없고 용서가 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돼서도 안 됩니다. 예. 예. 지금 잠시 윤 전 대통령의 이야기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이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뭐 소환 조사에도 불응을 하고 좀 협조를 안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이런 부분이 오늘 이 김건희 씨의 영장 실질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윤석열은 윤석열, 김건희는 김건희로 판단할 겁니다. 두 부부가 물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가 대통령 지위에 있다라는 점을 이용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범죄와 관련해서는 각자가 대응해야 될 겁니다. 다만 교집합이 있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이권 개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선. 그래서 한간에서는 김건희 씨가 남편한테 다 몰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책임을. 나는 몰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와서 사실 김건희 씨는 모른다. 내 배우자는 아무것도 몰랐고 내가 한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한때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 그 선택도 하지 않는 것 보고요. 그냥 버티는 게 능사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증거에 어쨌든 대항하면서 본인의 논리를 관철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열심히 나오던 때가 있어요. 구속 수감되기 전입니다. 어떻게든 붙잡혀 들어가기 싫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체포영장 집행을 왜 막았냐? 왜 공수처가 집행하러 왔을 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관저에서 다 경호처 직원들을 대동해서 막아섰냐? 계속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총이라도 보여주면서 막으라고 하더라. 총 얘기를 물으니까 윤 전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경들이 여성 경찰이 무장하지 않아서 다치는 게 아쉬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맥락이 맞습니까? 그 상황에 여경 얘기가 왜 나옵니까? 누구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누가 거짓말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시시각각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그냥 항변을 포기한 거 어떻게 보면 그게 전략 아닌 전략 같습니다. 예, 부부를 좀 따로 보고 판단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씨가 혐의를 남편이 윤 전 대통령에게 넘길 수 있다고 보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결국은 범죄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범죄인 거고요. 공범이라고 한 경우에는 같이 이제 판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다음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대응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이번 그 영장 실질 담당하는 재판부가 고려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들의 관심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드라이하게 원칙적으로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장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많이 설시하지도 않을 거고 왜냐하면 이런저런 말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들이 뭐 그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판사라고 해도 그냥 몇 줄 안 쓰고 그냥 결론만 내리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듭니다. 저희가 화면에 계속 왼쪽에는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보여드리고 있고 오른쪽에는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10시 10분에 그 시간이 잡혀 있는데 저 두 공간이 되게 가깝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오기는 아직 그 이른 시간인 것 같은데요. 몇 시 정도에 보통 출석하죠? 정시에 가죠. 정시에 가거나 예. 아니면 뭐 한 5분이나 한 10분쯤 전에 가서 예. 그 기다리는 게 그게 원칙인데 네. 사실은 아크로비스타가 법원 바로 앞에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다음에 저기가 아마 서관일 겁니다. 그러면은 걸어서 한 뭐 5분 10분 오히려 차보다도 예. 걸어가는 게 더 빠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그래도 오늘은 뭐 차편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한참 나오기까지는 그래도 꽤 한 3, 40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보통 영장 실질 심사를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다면 네네. 대기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되는 게 기본인 거예요? 네. 대개는 그렇게 하죠. 대개는 되는 그렇게 거예요? 하는데 예. 그런데 서울구치소라고 해서 예. 그렇게 가깝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의왕에 있기 과천에 때문에 있잖아요. 예. 이름은 서울인데 맞아요. 그 위치한 곳은 의왕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지금 서울구치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그러니까 적어도 부부가 같은 구치소에서 저런 모습을 그 보여주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구치소, 뭐 동부구치소도 있고 뭐 그래 남부구치소 이야기가 나오던데 네. 적절한 곳에서 대기하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수감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기각이 되면 다시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고 뭐 그런 일이 오늘 한 내일 새벽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장 전담 판사가 그 대기 장소를 그 심사할 때 정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고 예. 그다음에 지금 뭐 특검 측에서 의견서를 뭐 900페이지 가까이 써냈다라고 예. 하니까
그런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영장 실질 심사하는 그 시간 자체도 상당히 길어질 것 같고요.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판사가 예. 이만한 기록을 놓고 골묵기고 막 이렇게 넘기면서 이걸 갖다 보고 결론을 내릴 건데 예.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역대급으로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직은 그러면 서울구치소로 가는지 그 특검에서는 남부구치소로 변경 신청을 예, 했다는데 맞습니다. 뭐 웬만하면 해 주겠네요. 그럼.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예. 이 서울구치소의 교도관들은 아니 전직 부부 대통령 부부가 같이 우리 구치소에 아, 있는 게 너무 이제 부담스럽겠네요. 관리상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고 특검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해서 그러면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남부구치소 보통은요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하면 그 피해자의 인신을 구치소에서 좀 대기하도록 하고요. 예.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해서 검찰이 청구하는 그런 경위를 거치면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했고 보통은 영장 청구를 해서 이렇게 불구속 상태에 있다가 영장 실질을 받으러 가면 검찰청을 들렸다 가게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보통의 피해자들은 이렇게 수갑을 쳐서 왜냐하면 진짜 구속의 갈림길에 있으면 도주하고 싶은 마음의 동인이 아. 굉장히 커져서 네. 일단 수갑도 채우고 그걸 뭐 안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특검 사무실이 서울중앙지검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동선이 통상의 이제 일반 피해자들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법원으로 발이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그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와 이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문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동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번 직선거리로 한 5분이면 갑니다. 그러지만 어떤 보안상의 문제도 있어서 차량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 시간상은 걸어서 도보로 가나 차량으로 가나 큰 차이는 없을 정도의 그런 거리이긴 합니다만 지난 이제 특검에 출석했을 때도 당연하지만 그때는 이제 광화문에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예. 이동을 했고 이번에도 차량으로 한 9시 40분에서 50분, 네. 한 10시 인근경에 이 아크로비스타에서 빠져나오는 김건희 씨가 탑승한 차량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전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이 김건희 씨의 신병 확보가 나머지 이 많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 성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 특검 수사도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뭐 속도가 붙을 수도 있고 네, 고비를 맞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 어떤 점을 예.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대단히 특검이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빨리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야? 라고 인신 확보에 되게 일찍 나선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지금 덩어리를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10일의 시간을 일단 버는 거예요. 짧습니다. 한 번 갱신해도 20일밖에 되지 않아요. 이때 16개 혐의의 전부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으면 그냥 기소를 해야 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덩어리를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피해자도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심 재판을 주구장창 무한정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은 2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줘야 돼요. 예. 그런데 2개월 너무 짧죠. 그러니까 한 번 갱신하고 한 번 갱신 6개월밖에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사 기법이랄까요? 전략이랄까요? 일단 덩어리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이 지음됐을 때 그때 추가 기소를 하는 겁니다. 시간을 또 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마 왜냐하면 말씀 주셨다시피 이 사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도요. 아까도 이제 부당이득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했는지 좀 의문이라고 말씀 주신 게 부당이득을 상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장에 이미 주식이 있고 시장 변동가도 있는데 어떤 교란 행위가 들어가서 그게 어느 정도나 변수가 됐는지 금전으로 끝점까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대략 계산해도 공소유지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특검으로서 전략적으로 덩어리를 나눠서 좀 분류를 해서 시간을 좀 버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가장 초기에는 확실한 왜냐하면 영장이 기각되면 물론 재청구할 겁니다. 인신 확보에는 끝까지 나설 테지만 동력이 조금 꺾이는 건 맞죠. 이거 무리했던 거 아니냐? 왜 무리익지 않았는데 영장을 청구를 했냐?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혐의를 좀 취합해서 오늘은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해도 기소까지도 시한이 정해져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그럼 지금 특검이 어제도 이제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새로 또 청구할 가능성을 맞습니다. 염두에 둔 보강 수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재판에 넘겨질 겁니다.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신병 확보할 거예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사람을 수사를 구속 상태에서 얼마나 오래 끌 수 있어요? 이거 인권 침해예요.
그러니까 20일 딱 그 안에 기소는 해야 됩니다. 기소를 한 이후에는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 즈음 가서 지금 말씀 주신 그 목걸이. 이거는 또 나토 순방 때 착용했다는 목걸이입니다. 모조품이 우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됐으니까 내가 모조품 산 거다. 2010년도에 홍콩 가품 시장에서 샀다. 정품이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믿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로 이게 너무 고가라서 한국에 몇 점 안 들어온 거예요. 그 아펠이라는 반클리프라는 목걸이는요. 그게 5천만 원 정도, 한 6천만 원에 육박했는데 사간 사람이 특정이 된 겁니다. 서해건설에서 사갔던 거예요. 비서실장을 통해 가지고 1년 번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50대지만 굉장히 멋진 30대 같은 여성이 착용할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수군댔다는 겁니다. 김건희 아니야? 라고. 실제로 김건희 씨가 차고 나와서 놀랐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영장 쳐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수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서해건설은 그 대가로 뭘 얻었는지 이제 해명해야 될 겁니다. 맞사위가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으로 들어간 거 아니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육성으로 얘기했던 부분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수사가 지금 시작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클리프 목걸이를 직접 판 매장 직원이 인터뷰를 한 거라서 그게 어느 정도 파장이 될지 모르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이지만 김건희 씨만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소환 조사하려고 하는 건데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김건희 특검에서는 그러면 추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는 건가요? 일단은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진술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 조서에 남기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옛날에는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는데 이제는 증거 능력도 없어요. 만약에 법원에 나가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진술 거부권 행사한 내용의 피의자 신문 조서 부인한다라고 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왜 특검이 시간을 낭비했는지 모르겠고요. 왜 그런가? 지금 그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16개라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수사가 된 게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주가 조작만 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만 있는 게 아니라 삼부토건, 우리기술 이것 조사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커버나 컨텐츠 관련해서 뇌물죄로 조사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뭐 명품 가방, 목걸이, 그다음 좀 전에 반클리프 그 목걸이 이야기했지만 그것만 해도 지금부터 조사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 지금 서희건설에서 그런 거 나왔잖아요. 의심이 되잖아요. 그럼 그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 뭐 심지어 관저 이전 문제, 양흥 고속도로 공흥지구 이런 것들. 예컨대 차라리 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나도 말 안 하겠다, 진술 거부하겠다. 그러면 일이 더 쉬울 수 있겠는데 어차피 안 한다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다 진술한다면서요. 그러면 이 16가지를 갖다가 쭈루루 다 조사하려면은 김건희 여사를 20일 동안 매일매일 불러서 밤 10시까지 조사한다고 해도 이게 다 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무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소라고 하는 거는 수사를 결론 낸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20일 이내에 그 기소 공소장을 과연 다 쓸 수 있겠는가? 제 예상으로는요, 다 못 쓰고요. 절대로 다 못 쓰고 이 중에 지금 문제가 됐던 한 4가지, 5가지 정도만 그 공소장에 넣어서 그 사안으로만 기소할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10몇 개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의해 가지고 수사하라고 특검한테 명령한 그러한 수사 대상인데 이런 것들 다 누락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기소한 다음에 재판하는 과정에 추가로 더 수사를 갖다가 해가지고 추가 기소를 하겠다는 것인가? 저로서는 사실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이러다가 잘못하다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됐습니다. 왜 구속이 취소가 됐냐면은 제때 기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앞으로 20일 동안에 그 기소가 안 되면 공소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다시 석방돼가지고 아크로비스타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한데 제가 봤을 때 뭐가 확실하느냐. 그 특검법에서 규정해 놓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수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가 될 거는 확실하다. 이거는 특검이 일을 좀 잘못하는 거 아닌가, 무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럼 장윤미 변호사께서 언급한 것처럼 그 기소를 다 16개 혐의에 대해서 다 기소를 못 하더라도
확실한 것만 일단 먼저 기소하고 추가로 기소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은 특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아니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지금 당장 예. 이제 8월에 이렇게 뭐 영장 쳐가지고 구속 기소하느니 예. 제대로 수사하고 뭐 9월 초나 뭐 9월 중순이나 뭐 한 달 정도 그 시간을 두고 더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영장 청구 시기가 빨랐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어떻게 예상을 했었냐면 예. 지난주였나요? 김건희 여사 이제 소환해가지고 조사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최소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더 소환해서 조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100% 영장 청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 조사 한 번만 딱 하고 영장 청구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 공소 유지를 하고 기소를 할지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 특검으로서는 공소 유지에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예.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요? 특검이. 왜냐하면 예. 수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요 피의자 김건희 씨를 여러 번 오라가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훑는 거예요. 이를테면 선물을 줬다는 사람 언제 어떻게 줬냐. 그 통행 기록 같은 걸 다 하고 진술을 확보하고 바꿔갔다는 내역. 그리고 샤넬 코리아에도 신발로 바꿔갔다라고 하는데 그럼 치수 39인가요? 그게 한국으로 사이즈 하면은 예. 그 김건희 씨의 집에 있었던 샤넬 여러 켤레 신발 260과 일치한다라는 보도도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위로 훑어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됐냐? 근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 주가 조작 정말 몰랐다. 40%나 나눠줘서 열받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예. 40%를 나눠줘요? 심지어 추가로 그 김범수 아나운서도 최근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육성이 나왔다는 또 보도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김범수 씨의 계좌로 3억 원 넣어놨어. 김범수 씨가 참고인이었지만 피해자성이 있었어요. 그 한복판에 코바나 컨텐츠의 이사로 있으면서 본인도 주가 거래를 했기 때문에 혹시 조작 사실을 알았던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 김건희 씨가 관리했던 계좌로 나오는 본인의 육성이 나왔던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구나. 몰랐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범죄도요, 명징하게 본인이 이를테면 제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고요. 저는 얼마를 벌었고 이러지 않습니다. 정황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황을 다 부인하면서 정황일 뿐이다. 이런 항변으로 수사기관 설득 못합니다. 법원 더더구나 설득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거고 말씀 주신 대로 사건이 너무 많아요. 이 특검법에 따르면 16개 혐의가 담겼지만 이 16개를 하다가 인지하게 되는 별도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정의예요. 왜냐하면 수사를 하는데 그러다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이를테면 특검에서도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혐의를 하다가 집사 게이트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김예성이라고 본인의 모친의 잔고 증명 위조를 해서 대출을 일으켰던 인물.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 어떻게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서 대출을 일으킵니까? 그리고 법원에도 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벌을 받았어요. 더 끈끈하게 묶이는 거죠. 그 회사의 자본 잡식 상태에서 유수의 기업들이 돈을 투자를 합니다. 이 기업들 공정의 이슈가 있고 그리고 상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횡령, 배임 이런 여러 형사 이슈가 있는 회사들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말끔하게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김여성 씨 오늘 뭐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예. 도주했죠. 이걸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올 12월로 기한이 한정돼 있죠. 이게 법률로 정한 기한인데 개정을 해서라도 연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앞서 이제 특검이 조금 영장 청구를 성급하게 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영장 청구를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특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내란 특검보다도 김건희 특검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법리적으로 다툴 문제가 있는데 예. 많은 국민들이 잘 몰랐던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데가 그게 내란 특검 아니겠습니까? 저도 장 변호사님과 같이 예컨대 뭐 도이치모터스, 그다음 명태균, 그다음에 뭐 샤넬 이런 것만 내란 특검법에 그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은 그 혐의 사실을 16개나 그 특검법에서 적어놨는데 3개만 가지고 기소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한 10개 이상은 어느 정도 수사 끝나서 이거는 기소, 이거는 불기소 다 가름말을 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기소를 했었어야지 3가지 정도밖에 지금 수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뭐 지금 양평고속도로 공흥지구 심지어 대우조선 불법 파업에 개입한 거
그다음에 창원 산단 지정한 거, 그다음 뭐 인사 개입한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수사 대상들이 많은데 이게 수사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금 너무 지나치게 빨리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어쨌든 오늘은 이 세 가지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예. 법원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일단 그것부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1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10시 10분부터 김건희 씨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